자, 그러면 트라우마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예전에 제가 상담실이 아파트 상가였는데 그때 상가가 거의 다 비어 있었어요. 예를 들어 한 10개 정도의 상가가 있으면 저하고 제 옆에 상가만 임대로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다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할 때도 제가 열쇠로 열고 닫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안에서 문을 잠글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어느 날 주말이었습니다. 시간이 뭐 그렇게 늦은 시간도 아니에요. 오후였는데 제가 화장실을 간다고 갔는데 문이 내가 분명히 열어놓고 갔는데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열쇠로 문을 다시 와서 열쇠를 가지고 와서 문을 열었어요. 근데 안에서 초등학생들이 나체로 후다다닥 화장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 저는 이제 바로 문을 닫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고함을 질렀어요. 빨리 나와라고. 뭐 하고 있냐고. 라고 하면서 저는 다시 상담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 10분 후에 다시 갔는데 아직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경고를 주고 다시 상담실로 간 게 끝입니다. 근데 참 웃긴 건 제가 성인입니다. 저는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장면을 목격하고 나니까 그냥 조금 충격을 제가 받았어요. 초등학생 한 5, 6학년 이런 이 정도 돼 보였습니다. 근데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한 장의 사진과 같은 그 이미지, 나체로 후다닥 도망가는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 화장실 가기가 내가 두려워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어릴 때 부모의 선교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되면 나중에 사춘기가 되었을 때 그 기억이 다시 수면 위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성격적인 부분에서 많이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죠. 자,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의 어떤 무의식은 그때 당시 예를 들어 우리가 2살짜리 애, 1살짜리 애가 만약에 그러한 장면을 목격했다. 부모님의 어떤 선교 장면을 목격했다고 볼게요. 어린애가 뭐 알겠습니까? 그냥 눈 또롱또롱하게 쳐다보겠죠. 아무 이상도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그냥 보고 있구나라고 끝나겠죠. 근데 그 어린 애가, 2살짜리 애가 나중에 12살, 3살 사춘기가 딱 되었을 때 성에 눈을 뜨기 시작할 때 어릴 때 기억이 지금 내 성에 눈 떴을 때 기억하고 연결이 돼버리면 그건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식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무의식은 억압되어 있다가 비슷한 어떤 사건과 연결이 돼버리면 하나의 지옥으로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제가 앞서 말했던 화장실 그 장면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충격적인 어떤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로 이상할 것도 없지만 저는 의식적으로는 그거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하지만 내 무의식은 그걸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 정도로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황장애. 의식적으로는 아니라고 말을 하지요. 하지만 우리의 무의식은 그러한 상황을 내 의식과 똑같이 못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얘기를 하죠. 나도 모르게 불쑥 그럴 상황도 아닌데 불쑥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간혹 상담 중에 제가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웃기죠. 제 의식은 눈물 흘릴 상황이 아니에요. 얼마 전 제가 상담해서 이혼에 관련된 어떤 학생을 상담했는데 제 기억 속에 있는 이혼에 관계된 어떤 기억, 그와 관련된 어떤 사건과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눈물을 흘리고 말을 못 하겠는 겁니다.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그럴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거죠. 그게 무의식입니다. 예전에 그 감정이 지금 감정하고는 완전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감정으로 착각을 해서 내가 반응을 하는 거죠. 그게 무의식입니다. 무의식은 시간과 공간의 어떤 개념이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에, 페이스북이네요. 페이스북에 과거에 어떤 올린 게시물이 뜨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한 5년 전에, 4년 전에 올린 게시물이 있었어요. 그 게시물이 뭐냐? 그때 올릴 때 13년 전에 경기, 시합의 영상을 제가 올린 걸 제가 또 5년 후에 다시 또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시합 영상입니다. 근데 참 웃긴 게 그 시합을 바로 어저께 시합하고 나온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무의식 속에 저장된 그때의 기억은 생생하게 바로 어제 기억같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그렇게 시간과 공간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트라우마에 힘들어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스포츠 선수들한테는 이렇게 제가 트레이닝 시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상황에서, 실패 상황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 원시시대에 그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는 심장이 뛰어서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반응이다라고 보지만 스포츠 상황에서 그렇게 반응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경기가 잘 안 풀리죠. 근육이 굳어버리고 불안 때문에 주의 집중이 좁아져서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경기에서 질 수가 있는 그 원인 제공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서 그런 어떤 부정적인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걸 스포츠 심리 상담사는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시키자. 자기 자신한테, 선수 자신한테 거짓말을 해서 그걸 바꿔주자. 그래서 그 실수가 다음 수행에 오히려 영향을 안 미치고 성공을 떠올리게 함으로 해서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도록 바꾸자. 나를 속이자. 선수 자신을 속이는 방법을 제가 트릭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냐? 그렇게 했을 때 결과는 더 좋게 나오기 때문이죠. 무의식은 저는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무의식은 바보다. 그래서 그 바보, 과거 원시시대 때 하던 행동을 지금 네 축구 아니면 뭐 농구, 야구 하는 데서 나오는 거다. 네 무의식 속에 심리 원형으로 남아있는 그 반응 자체를 바꿔줘야 된다. 우리가 스포츠 상황에서 뭐 패한다고 해서 죽습니까? 과거 원시시대 호랑이한테 뭐 물려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의 무의식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반응을 한다는 걸 선수들한테 일깨워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선수가 그걸 인지를 하고 그러면 제가 제 자신을 썩이겠습니다. 트레이닝 하겠습니다 하고 하면 그렇게 트레이닝 하면 됩니다. 자, 우수한 선수들, 국가대표 선수들은 한 번 실수한다 해서 그 실수를 머릿속에 떠올릴까요? 아닙니다. 왜냐? 상대적으로 성공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국가대표 선수들은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는 그냥 빨리 잊어버려요. 예전에 성공이 더 많기 때문에 성공을 떠올리는 거죠. 실수는 그냥 실수일 뿐이다. 빨리 잊어버리고 예전에 성공했던 아니면 그 다음 수행에 집중을 하는 그런 어떤 루틴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국가대표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못하는 운동선수는 어떻습니까? 한번 실수했다. 그러면 머릿속이 복잡해요. 감독님 나한테 뭐라 할까? 우리 동료들 나한테 뭐라 할까? 너 또 그랬네라고 어떤 옆에서 소리 들리죠. 머릿속에 집중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공에 집중을 할 수 없는 거죠. 현재 상황에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또다시 실수를 하게 되고 그런 어떤 반복적인 행동 때문에 자신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무의식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무의식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제가 멘탈 트레이너, 스포츠 심리 상담사지만 제 자신의 무의식도 가끔은 제가 컨트롤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한 예로
제가 한동안 약간 일상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나도 모르게 그때 대학 강의할 때였습니다. 학생들 눈을 쳐다보는데 시선을 못 마주치겠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눈이 달달달 떨리는 겁니다. 야, 이거는 뭔가 있다. 원인은 바로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머리로는 알고 있죠. 그렇지만 그걸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막 안약도 아주 근접적인갑다. 제 나름대로 합리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매일 일회용 안약 있죠. 그걸 넣으면서 강의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원인이 아니었던 거죠. 안구 근접성, 그거는 제 핑계일 뿐이었습니다. 뭔가 모르는 무의식적인 어떤 신체화 반응이 나왔던 부분이죠. 지금은 그 부분이 예전이 예를 들어 뭐 한 70%, 80%였다면 지금 한 20%, 30%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완벽하게 낫지는 않았어요. 이처럼 스포츠 심리 상담사임에도 불구하고 제 무의식을 제가 통제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왜냐? 환경의 압박을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차단을 시키기는 힘들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그걸 극복할 수는 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도 내담자를 상담할 때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나도 그런 어떤 약한 사람이고 너도 약한 사람이다. 하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걸 모른다면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면 어떻게? 너가 그걸 훈련을 해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걸 루틴화를 시키고 그걸 자동화 단계까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주면 너는 멘탈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을 해주는 거죠. 실제로 저도 그건 머리로 알고 있고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그걸 실제 제가 그걸 적용시켜서 제가 멘탈 트레이닝 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현장에서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강의하는 거는 얼마든지 전문적으로 강의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선수 한 명, 문제 있는 선수 한 명 놔놓고 내가 그걸 상담하기에는 그렇게 대학에서 강의 잘하는 거 10배의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고 10배의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말로는 쉽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 찍는 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런 어떤 내담자를 제가 트레이닝 시키는 거는 10배 더 힘들다. 100배 더 힘든다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가 이 영상을 짧게도 찍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늘 제 시간 많습니다. 한 3, 4시간 시간이 있습니다. 길게 찍을 겁니다. 왜냐?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거 역시 제가 의도적인 어떤 말을 하기보다는 그냥 제가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읽었던 책들의 내용, 제가 그걸 하나하나 정리는 안 돼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무의식적인 어떤 표현을 통해서 그게 하나씩 하나씩 튀어나오는 거죠. 그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그게 오히려 더 전달이 더 빠르다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 제가 편하게 말을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겪은 분들이 지금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났네요. 아직까지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있지는 않을 겁니다. 아직까지 트라우마라고 단정을 짓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이게 한 달 정도 지속이 된다, 2달 정도 지속이 된다, 잠을 못 잔다, 아니면 이태원 거리 자체를 못 간다, 여기에 못 내리겠다. 그와 비슷한 어떤 사람들이 많은 거리를 못 나간다 할 때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빨리 스스로 자각을 하고 빨리 나아지기 위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초반에 잡아야 됩니다. 초반에 너무 무기력하다고 해서 자포자기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무기력함을 가장 빨리 회복하는 방법은 운동입니다. 운동. 스포츠 심리 상담사지만 제가 몸소 경험하고 실제 현장에서 제가 느낀 게 바로 운동이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당장 밖으로 나가세요. 자전거를 타든지 조깅을 하든지 수영을 하든지 어떠한 운동이라도 몰입을 하세요.
그게 습관화가 됐을 때 분명히 효과는 나올 겁니다. 실제로 제가 운동을 하고 나면 일단은 몸에 힘이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몸에 힘이 들어가면 마음도 강해집니다. 그래서 뭔가 할 수 있겠다. 성취감을 느끼게 되죠. 내가 목표하는 거리가 예를 들어 20km, 30km 왕복이다. 그러면 갔다 오는 그 자체만으로도 성취를 한 거잖아요. 그 성취감은 알게 모르게 나의 어떤 만족감을 주게 되고 그로 인한 어떤 호르몬 분비라든지 에너지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걸 반복했을 때 지금 당장의 어떤 트라우마는 완화될 수 있고 무기력함은 분명히 나아질 수 있다. 자, 그걸 우리는 준비 단계라고 보는 겁니다. 일단 내가 무기력하다면 그 무기력을 빨리 에너지를 올려라. 에너지를 올려라. 그러한 어떤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된다면 나중에는 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정신줄을 낳는다고 하죠. 그 정신줄을 잡고 있는 동안에는 분명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줄을 놨을 때는 자기 스스로 그걸 회복하기 힘든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초반에 조금이라도 정신줄을 잡고 있을 때 빨리 제가 설명해주는 심리기술 훈련을 통해서 스스로 노력을 해서 트레이닝을 통해서 나아지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작점은 일단은 에너지를 올려라. 무기력을 빨리 어느 정도까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솔루션에 어떤 해당하는 트레이닝을 해라.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트라우마라는 거는 우리가 과거의 어떤 사건의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어떤 기억이 강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머리를 이렇게 원으로 따진다면 거기 한 50%가 그 사건에 대한 기억으로 남아있다면 그건 트라우마가 될 수 있죠. 그건 우리가 컴플렉스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봅니다.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작게 만들 수 있을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운동선수들한테 시합 상황에서 불안의 원인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시합 결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죠. 우리 지도자 감독님의 어떤 고함 소리 내가 어찌 할 수 있습니까? 관중들의 야유, 상대 선수의 거친 플레이, 욕설, 심판의 어떤 편파적인 판정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에서는 신경을 끊어라. 만약에 그런 상황이 닥치면 그걸 긍정적으로 해석해버려라. 그건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사건에 대한 반응, 사건에 대한 받아들임은 내가 결정을 할 수 있고 내가 바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부분의 에너지를 쏟아라는 겁니다. 과거의 기억, 과거의 충격적인 기억은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뭘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과거의 충격적인 사건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내가 통제할 수 있죠. 당장에 그 기억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끊어진 그 빈 공간 안에 내가 만든 새로운, 아까 말했죠. 무의식적인 기억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임의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걸 성공적인 기억, 살아남은 기억, 좋은 기억으로 바꿔서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심상한다면 그 과거의 트라우마는 더 이상 트라우마가 아니라는 거죠. 내 무의식을 속이란 말입니다. 속여. 선의의 속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그렇게 속임으로 해서 내가 거기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면 좋은 거잖아요. 트라우마는 그냥 내가 트라우마라고 보기 때문에 트라우마인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약이 된다는 게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죠. 하지만 그거는 너무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짧은 기간 안에 그걸 빨리 잊고 원상복귀를 해야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내가 트레이닝을 통해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게 바로 트라우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스포츠 심리 상담사 멘탈 트레이너 박광진이 도와드릴게요.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두서없이 말하지만 그 두서없이 말하는 그 사이에 핵심적인 게 있습니다. 나는 나를 통제할 수 있다.
나는 강한 멘탈을 가질 수 있다. 어떻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트레이닝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다. 그게 핵심입니다.